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특히 10대 시절에는 이건 왜 꼭 이래야만 하지? 하는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요, 청소년을 위한 신과의 대화라는 책을 바탕으로 바로 그 핵심적인 두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이겁니다. 어른들이나 사회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주제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약물 문제랑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왜 학교는 뭔가 자유롭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외우라고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는 것들에 의문을 던져보고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엔 학교 교육의 본질을 파헤쳐보고 과거를 그냥 따라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바꿀 것인가 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선택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하는 것. 사실 모든 이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이라든지 학교의 주입식 교육 같은 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이 질문들은 사실 그 이면에 뭔가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하는 바로 그 느낌. 모든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이었던 약물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아주 흔하지만 정말 위험한 믿음입니다. 아, 난 괜찮아. 언제 그만둬야 할지 딱 알아. 이 책에서 진짜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게 바로 이 생각이에요. 나는 남들하고 달라. 나는 나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 말이죠. 그리고 책에서는 이 위험한 착각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끓는 물 속 바닷가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한 번 들으시면 절대 잊기 힘들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편안하고 시원한 물에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물이 아주 서서히 데워지면서 바닷가재는 그 변화를 전혀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다 결국 뜨거움을 느꼈을 때는 이미 탈출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거죠. 위험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약물 자체가 내가 지금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치 아까 그 바닷가재가 자기가 그냥 편안하게 수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요. 자, 그럼 이 통제와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대체 이게 학교 문제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왜 학교가 가끔은 창의력을 억누르는 공간처럼 느껴지는지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나눠요. 왼쪽처럼 그냥 이미 정해진 사실과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배움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왜 그럴까? 혹시 다르게 할 순 없을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유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책의 핵심적인 관점인데요. 사회는 기존의 시스템, 즉 현상 유지를 위해서 새로운 사상보다는 정해진 사실을 가르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생각은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기존 시스템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단 하나의 강력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두 갈래 길입니다. 책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말해요. 왼쪽처럼 과거가 해왔던 방식을 그냥 보고 따라하는, 되풀이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처럼 과거를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만약 바꾸는 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도구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도구는 인위적인 쾌락, 그러니까 약물 같은 것에 대안을 찾는 거예요. 책에서는 삶의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경험하는 데서 오는 진짜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가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좋은 차, 좋은 집. 그런데 이 책은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말해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being을 결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 doing을 하면 행복이라는 경험은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거죠. 시작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됨, 함, 가짐이라는 사고방식을 다시 학교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게 어떻게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학교를 바꾸기 위한 몇 가지 대담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을 아예 없애고 배움 자체의 즐거움에 집중한다거나 학생들이 직접 수업 주제를 정하게 하는 것 같은 생각들이죠.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상상과 대화에서부터 진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무력한 행동은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단정 짓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과거를 그저 되풀이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새롭게 바꾸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책이 주는 마지막 조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멈추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지 마시길 바랍니다.